네, 1월 31일하고요. 2월 1일 해외 축구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말 이제 기침이 아직도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일, 이제 2월 내일부터 이제 2월 1일이고 이제 1월도 이제 마지막 날인데 어제 해축은 제가 분명히 뭐 금액 조절 하셔야 되는 일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주말 해축이 또 있다 보니까 음, 오늘 하고 내일 주말 첫날이죠. 그래서 준비한 경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 괜찮아 보이고 선물도 어쨌든 준비를 해왔고 또 무승부 보이는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무승부 보이는 것도 제가 두세 개씩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하나는 들어오니까 조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구미가 땡기는 거를 무자비 재료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 준비한 경기가 18경기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있고요. 또 그 클리퍼스는 제가 아침에 그 게시물에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드가 나오면 클마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키치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클리퍼스 하면서 점점점 댓글 다신 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클리퍼스를 갖고 덴버슨 갖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막 서운해가지고 점점점 댓글 다시는 거 다 이해를 가는데 요키치가 나온 이상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클리퍼스 승을 보긴 했지만 좋게 본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덴버 승을 요키치가 먹겠다고 무조건 덴버 승을 보기도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레너드가 나오면 선물이라고 했지만 요키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요키치가 나온 이상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클리퍼스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도 짜치고 그래서 클리퍼스 본 건 맞지만 선물은 아니었고 오늘 선물 공유해 드릴 거고 무승부 보이는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월초다 보니까 조합 패키지 이벤트 아마 오늘 내일 길어야 아마 월요일까지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70% 이상 승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간도 올킬은 좀 아쉬웠어요. 좀 바꾸지만 않았으면 올킬인데 그래도 제일 좋게 본 거 잘 들어왔고 이번 주 처음 그리고 오랜만에 S급 단포를 제가 최근에 좀 집중을 못했습니다. 잘 드리지 못했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드려가지고 또 이번 주는 처음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 드렸나 처음 드렸나 어쨌든 현대건설 언더 너무 푸근하게 잘 들어왔고 중배당도 전체 분석이 좀 괜찮았습니다. 제가 영상은 쉬었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기침을 하잖아요. 무리하지 말라 그래서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나름 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승, 우리은행 역배, KB스타즈 오버, 선호삼성 오버. 그래서 중배당도 잘 들어왔고 승률도 최소 70%는 좀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오늘 야간부터 참여가 가능하고요. NBA는 적으니까 내일 제가 가급적 내일 NBA랑 해축이랑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리즈하고 아스날 프리미어리그부터 가고요. 안 한 경기들은 패스한 거예요. 아니면 무가 보이기도 하고 아예 모르겠기도 하고 그래서 패스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리즈하고 아스날 이 경기는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즈의 폼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스날과 원정 갔을 때 리즈가 5대0으로 개털렸죠. 근데 최근에 리즈의 또 홈에서의 경기력 또 최근에 지금 10경기만 봤을 때 뉴캐슬 원정에서 4대3 난타전 끝에 진 것 빼고는요. 최근에 10경기에서도 1패밖에 없어요. 무승부가 오지게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고가 나면 리즈 역배 가능성은 좀 낮아요. 맨유의 역배가 터졌던 것처럼 리즈 역배가 터지는 건 어렵습니다. 아스날하고 맨유도 사실 뭐 무승부라는 어떤 사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스날이 시즌에서 홈에서 두 골 먹힌 적도 아마 없을 거고요. 세 골 먹힌 적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뭐 이변이라고 봐야겠죠. 세 골이나 먹힌 거를. 또 진 것도. 무승부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 경기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아스날이 주중에 카이라이트하고 이제 롯데 다 돌리면서 하베르츠도 복귀골을 기록했고 요케레스도 골 넣고
그 다음에 뭐 마르티네즈도 골 넣었고, 그래서 뭐 결과는 챙기긴 했고, 어쨌든 롯데도 돌리면서 주전들 체력 안배도 했고요. 부상자도 아스날이 지금 다 돌아왔어요. 완전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맥스 다우먼만 지금 뭐 어차피 얘는 주전이 아니고 뭐 교체로도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풀 라인업인 상태에서 다우먼한테 기회가 갈 가능성은 남은 시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풀 주전이고, 리즈가 거드먼드슨이 이제 불투명해서 나온지 안 나온지가 좀 중요하고, 은메차가 좀 못 나옵니다. 뭐 은메차는 어쨌든 교체로도 나와가지고 골을 좀 잘 넣어줬던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쉬운 경기는 아닌데 어쨌든 리즈의 어떤 최근 폼 이런 걸 봤을 때는요, 이거는 아스날 승에 리즈 2프렌의 오버 한 2대1 정도 스코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리즈 2프렌 오버, 그러니까 리즈 2프렌을 제우선으로 볼게요. 그리고 아스날 승하고 오버로 후순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하고 까놓고 보고 보기 편한 선택지는 리즈 2프렌입니다. 저는 아스날이 이겨도 햄무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아스날 햄무도 여러분이 무자비 재료를 활용해 보셔도 되고, 아스날 승을 보긴 합니다만 이거를 여기서 제일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는 저는 리즈 2프렌이라고 봐요. 아무리 완전체가 됐다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리즈의 경기력, 홈에서 올라오고 지난번에 승격했다가 바로 떨어졌을 때랑은 달라요. 그만큼 저력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아스날이 아무리 주중에 롯데를 돌렸고 홈 경기를 하더라도 최근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골이 정말 답답해요. 리그에서. 물론 뭐 직전 경기 어쨌든 뭐 두 골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맨유랑 했을 때 그 세트피스 외에는요 참 골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게 지금 아스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스날이 뭐 어쨌든 안정타가 됐고 이길 확률이 높은 경기라서 아스날 승은 봅니다만, 저는 리즈 2프레를 찍고 보는 게 이 경기는 가장 속편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저는 어, 메인 오늘의 메인 매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메인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스날 햄물을 무자비 재료를 활용해 보시던가, 리즈 2프렌을 뭐 중고배, 저는 중배당에 갈 것 같아요. 리즈 2프렌 중배당에 활용, 저는 아스날 햄물 리즈 2프렌을 중배당이나 무자비에 넣지 이거를 메인으로 주력감으로 갈 경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푸근하게 아스날이 이겨도. 그 다음에 첼시하고 웨스트햄은 어쨌든 첼시 감독 교체하고 나서 지금 흐름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모든 대회 통틀어서 4연승을 달리고 있고, 팰리스 원정에서도 시리즈전 경기 운영 가져가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까다로운 유벤투스 원정에서도 뭐 역전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주앙 페드로의 어떤 미친 활약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경기가 터프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웨스트햄도 지금 폼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근데 웨스트햄은 파케타가 결국에는 거의 반태업성 하면서 상파울로로 떠났고, 팀 분위기를 좀 조지고 떠났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웨스트햄이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권에 있고 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최근 3경기 뭐 무패 행진이긴 합니다만, 첼시는 뭐 딱히 결정자가 없고 거의 완전체에 뎁스도 두터운 팀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두 경기에서 원정 경기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조금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에 조금 로테 자원들 넣고 후반에 주전들 넣던지 전략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간다면, 홈이고 웨스트햄 상대한다 하더라도 막 라인을 막 엄청 끌어올린다던가 점유율 너무 많이 가져가고 이런 축구 하지 않으면, 로세니어 감독 체제하에서 첼시의 어떤 달라진 분위기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첼시 승 우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더 후순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풀하고 뉴캐슬로 갈게요. 이거 쉬운 경기 아니죠. 아닌데, 리버풀은 어쨌든 홈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지금 뭐, 챔스에서 6대0으로 뭐, 카라바오 완승 거뒀고, 문제는 지금 리그가 지금 답답해요. 승리가 좀 최근에 마지막 이제 12월 말에 진짜 개 잡밥, 울버한테 이긴 거 외에 계속 비기고 있습니다. 리즈 만나서 비겼죠. 풀럼, 아스날, 버니, 그 다음에 본머스한테 또 지면서 5경기여서 승리가 지금 없는 게 리버풀이고요. 뉴캐슬은 파리 원정에서 어쨌든 무승부라는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거는 좀 칭찬을 받아야 만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정 뉴캐슬은 신뢰하기 힘든 거는 축구 좀 보신 분들
베팅 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장 이슈도 물론 리버풀이 지금 커너 브래들리라든가 프림퐁, 조고메즈 못 나오니까 소보슬라이가 이제 윙백 그 오른쪽 윙백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 못 나오고 뉴캐슬도 파비앙 시어 여전히 못 나오고 리버레멘토 그다음에 조엘링턴 못 나오는 상황에서 기마량이스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기마량이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뉴캐슬이 중원에서 토날리하고 엄청난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복귀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조엘링턴까지 아니 기마량이스까지 또 못 나온다면 뉴캐슬이 원정 고자 이거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려운 경기지만 그래도 리버풀이 저는 리그에서 계속되는 무승 행진을 끊을 타이밍이지 않을까. 상대가 원정 뉴캐슬이라면. 그래서 이거는 리버풀 승. 그 다음에 리버풀이 이긴다면 다득점도 좀 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 약간 더 낮고 그 다음에 오버 후승해 보겠습니다. 리버풀 이거 오늘도 못 이기면 다음에 맨시티하고 홈에서 붙는다 하더라도 장담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썬데이도 원정.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어려운 경기지만 리버풀 승을 약간 더 우선을 보고 후순위로 오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로 갈게요.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보이는 경기는 에버턴이에요. 이것도 에버턴 뭐 프렌이나 이프렌 뭐 우선으로 뭐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무자비 관심 있는 분들 에버턴 무를 한번 재료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무승부 한 두세 개 중에 하나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비에도하고 지로나로 갈게요. 이 경기는 뭐 둥신 대 둥신 매치였지만 지로나가 지금 폼이 올라왔어요. 테오 슈테겐도 데려오고 뭐 영입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적한 선수들 뭐 다 정리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아요. 이 준비한 경기가 지금 19개인가 18개면 팀이 36개 넘는 거잖아요. 이 중에 절반만 이적하는 거 언급드려도 한 50분 걸리고 될 것 같아. 분석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영입을 했고, 지로나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번 시즌 잔류하려고 뭐 순위도 많이 올라왔어요. 11위입니다. 어느새. 왜? 승리하는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비에도는 여전히 지금 뭐 단 2승밖에 없고, 지로나 옆에 줬다면 지로나 프렌 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오비에도의 어떤 저질스러운 득점력을 감안해 봤을 땐 언더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로나 프렌 약간 더 낫고 언더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로 가져갈 수가 있는 매치업입니다. 뭐 물론 이런 경기가 오비에도가 이기면서 뭐 지로나 뻔히 보이는 프렌들이 부러지긴 합니다만 오비에도를 볼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매치업이 있었어요. 브렌트포드하고 노팅엄. 브렌트포드가 분위기 좋고 홈이고 당도 괜찮았는데 0대2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잡밥들이 의외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될 때 못 해주긴 합니다. 지로나 이것도 지난주에 있었던 브렌트포드 노팅엄 매치업처럼 뭐 사실 괜찮아 보이지만 1, 2순위, 3순위 안에 들 정도의 경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로나 프렌 언더는 어쨌든 서브 정도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간다면 지로나 프렌이나 언더 거의 동급이지만 지로나 프렌이 약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반테하고 꼬마는 꼬마가 이게 지금 훌리안도 지금 경기력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이기는 경기 마요르카전에서 완승 거두긴 했습니다만 챔스에서 정말 에너지 소비가 많았어요. 그리지만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메온의 부상이고 그래서 이 두 명 빠지는 거 말고는 뭐 결정자가 없지만 확실히 에너지 레벨이 직전 경기에서 소모가 많이 됐기 때문에 레반트 원정에서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승패는 패스하고요. 꼬마의 어떤 지금 체력 이슈 그리고 레반테도 어쨌든 골만큼은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박아주는 팀이다 보니까 한 골은 최소 넣어요 홈에서. 그래서 이거는 양득 깔고 오버만 보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승패 패스하고 그냥 오버만 볼게요. 누가 이기든 뭐 비기든 이거는 다 득점 3골은 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엘체하고 바르셀로나가 코펜하겐한테 선취골 허용하면서 어렵게 풀어놨지만 결국 라민 야말 SNS도 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라민 야말의 골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 레시포드의 어떤 그 프리킥 골이었던 것 같은데 프리킥 골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직전 경기 4대1로 완승을 거뒀어요. 마지막에 하피냐 골도 있었고 PK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레시포드가 프리킥으로 방점을 찍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4대1로 이겼고 엘체도 뭐 홈에서 무패 행진 달리고 있었던 게 비아레한테 끊겼고 최근에 경기력도 좀 떨어졌습니다. 득점력 자체는 괜찮은데 특히 홈에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줬던 홈에서의 어떤 좋은 퍼포먼스 경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알바로 누네즈가 못 나오는 거 조금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수비진에는 허리라인은 페바스가 못 나오고 그다음에 라파미르 주포가 지금 불투명한 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바르셀로나도 페드리가 부상입니다. 다만 징계로 쉬었던 프랭키 더용이 나오기 때문에 프랭키 더용이 없어가지고 전반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를 먹었다고 봅니다. 바르셀로나가. 근데 프랭키 더용이 나온다면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확실히 바르셀로나는 페드리랑 프랭키 더용이 중원의 본체거든요. 이 두 명이 페드리가 조금 더 앞선이고 그 다음에 프랭키 더용이 그 뒤에서 이제 조율을 해주는데 이 두 명이 없으면 정말 약팀 아니면 좀 애를 먹긴 해요. 근데 어쨌든 휴식을 취한 프랭키 더용이 돌아온다면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중원에서도 공이 잘 돌 거고 중원 싸움에서도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 그 다음에 또 마인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5바도 봐야겠죠. 어쨌든 엘체가 홈에서만큼 공격력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 우선 마인하고 5번은 거의 동급으로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적중 내용만 정리해드리고 있고 70% 승률 날짜를 따로 안 적은 게 이번 주 적중 내역이에요. 승률은 70% 지금 최소 70%에서 7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적인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조합 참여는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오늘부터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현대건설 언더처럼 에스크 다음폴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V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월초다 보니까 이벤트 진행 중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프랑크푸르트하고 레버쿠젠 분데스리가도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랑크푸르트는 드디어 감독이 경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2부 2군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승격을 한 거예요. 레알 아르벨로아 감독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카스테야에서 승격한 것처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감독을 데려온 건 아니고요. 일단 이거는 그래도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어쨌든 검증된 어떤 감독이 맡은 게 아니다 보니까 바로 감독 어떤 교체 버프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 에이스 우준에다가 새로 데려온 부카르트도 못 나오고 공격 쪽이 좀 답답할 수밖에 없고 레버쿠젠도 물론 플래켄 키퍼 못 나오긴 합니다만 바데도 수비 쪽에 못 나와서 아쉽지만 어쨌든 레버쿠젠은 분위기 반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1, 2순위, 3순위 안에 정도의 경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프랑크푸르트 어쨌든 홈이고 감독 교체 버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 승하고 3.5 언더 동급으로 보고요. 원래 이제 감독이 안 바뀌었다면 3.5 언더 동급으로 안 바뀌었죠. 근데 이제 감독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 경기에서 뭘 준비했을까요? 최근에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토트넘전 멀티 실점, 호펜하임 3실점, 카라바 3실점, 브레멘 3실점 지금 최근에 실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감독 경질 되기 막판 한 대여섯 경기가 그러면 가장 먼저 손댈 때는 수비예요. 물론 수비를 손댄다고 단기간에 교정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레버쿠젠 승하고 3.5 언더를 뭐 동급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프랑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언더 보는 거 말고는 없다. 프랑크 프렌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라이프치하고 마인츠입니다. 이것도 뭐 라이프치 직전 경기 사실 PK 아니었으면 아마 드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저도 라이프치 이겼으면 올킬이었는데 태클 하려다가 자빠져가지고 이 컨택을 하는 바람에 PK를 준 거예요. 태클에서 PK 준 게 아니고 태클 하려다가 이게 태클이 잘 안 들어갔어. 근데 그게 어쨌든 중심 무너지면서 본인이 넘어지면서 그 공격수를 컨택을 했기 때문에 PK를 준 거고 마인츠도 어쨌든 최근에 켈러 원정 빼고는 지금 뭐 확실히 분위기가 올라온 건 맞아요. 감독 교체 버프도 있고 영입생들도 지금 데려오고 있고 라이프치도 뭐 수비 뭐 보강을 하긴 했습니다. 리그왕에서 루케바가 지금 못 나오는 게 아쉽죠. 그다음 바움가투너까지도 못 나온다면 바움가투너도 이번 시즌 공격, 골과 어떤 어시에서 스탯을 잘 쌓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못 나오는 건 아쉽고 마인츠도 젠트너, 코어, 뭐 올센, 베라치나이 뭐 빠지는 자는 오히려 라이프치보다 많은데 매우 실리적으로 이 경기 나설 거예요. 선수비 후역수. 그래서 다만 라이프치의 어떤 제가 말씀드렸죠. 디오망대 진짜 잘합니다. 물론 분데스리가니까 디오망대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라이프치히에서 디오망대가 에이스입니다. 디오망대는 직전기에 골도 기록해줬고 마인츠에서 디오망대 막을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라이프치히는 봐야 되고 다만 마인츠 2프렌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프치히가 마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3.5 언더. 그래서 이거는 라이프치히, 마인츠 2프렌, 라이프치히 승, 마인츠 2프렌 동급입니다. 당도 비슷하고. 저는 이것도 아스날하고 리즈 경기랑 비슷하다. 햄무 노려보셔도 된다. 그래서 햄무 라이프치히가 이기면 저는 마이너스 할 가능성보다 햄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승이랑 마이너스 2분의 동급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우크스부르크하고 장크트는 전형적으로 이제 좀 문데스에서 오버를 보기 어려운 팀들이랑 맞대결이죠. 언더 우선에 이거는 무승부 좀 도전하는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언더 우선에 승패는 굳이 보면 무승부. 이거는 뭐 결정타 이런 거 언급할 필요 없고 아우크스나 장크트의 스타일을 봤을 때 오바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분데스리가가 모든 리그에서 오바가 제일 많이 뜨고 기점이 높아도 가장 분데스에서 언더 볼 수밖에 없는 팀들의 맞대결이에요. 그래서 언더에 굳이 보면 무승부 보겠습니다. 그다음 호펜하임하고 우니온도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다만 호펜하임의 상승세를 꺾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호펜하임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못 갔다. 그러면 가면 안 되겠죠. 왜? 우니온도 지금 분데스 직전 어떤 도르트문트한테 완패해서 그렇지 그 전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호펜하임 승 우선으로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더. 저는 1대0이나 2대0 정도 호펜하임이 이긴다고 보고 어쨌든 호펜하임이 공격만 잘하는 건 아니다. 수비도 잘하고 물론 주중에 경기를 치른 여파는 있습니다. 그 폭설로 연기됐던 경기를 라이프치히나 그 다음에 브레멘 그 다음에 뭐 호펜하임, 장크트 파울이 치렀기 때문에 그거는 여파는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다 호펜하임이 막판에 퇴장당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데미지가 있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더도 보는 거예요. 호펜하임이 이겨도 시원하게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1대0이나 2대0 정도로 이기고 우니온도 어쨌든 공격이 좋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호펜하임 잡긴 하지만 힘겹게 잡지 않을까. 호펜하임 승 우선에 그리고 사고가 난다면은 걱정된다. 이거 주중 경기 한번 언더만 가셔도 됩니다. 역배. 호펜하임 승 우선 일단 보고 넘어가고 이건 뭐 결정자를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워낙 지금 흐름이 좋고 걸리는 거는 어쨌든 주중 경기 여파는 분명히 있긴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함부르크하고 미넨이에요. 미넨도 어쨌든 뭐 일부 주전들을 좀 안 썼죠. 뭐 올리세도 안 썼고 그 다음에 뭐 케인도 안 썼지만 후반에 교체 나왔고 무시알라가 선발로 돌아와서 직전에 교체 나왔죠. 선발 복귀전에서 골도 기록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미넨이 두 경기 연속 아무리 같은 리그가 아니어도 패하기 원치 않는다. 그래서 미넨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함부르크가 홈에서 좀 합니다. 근데 이제 공격적인 결정의 이슈들이 좀 있고 미네는 지금 라이머 말고는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전에 어쨌든 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케인 아니에요? 그리고 올리세하고 케인이 어떤 공격을 다 해먹어요. 물론 그 디아즈도 와가지고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미넨의 어떤 공격 핵심은 케인, 올리세고 중원에서는 킴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뭐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도용이 있고 없고처럼.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미넨이 리그 무패 행진이 끊기긴 했습니다만 도르트문트하고 승점 여유가 있지만 이 경기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잡으려고 할 거고 함부르크 홈에서 조금 방구 좀 낀다는 거 말고는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넨 승 우선 마헨 그 다음에 언어버는 3.5 언더. 그래서 이거는 야 미넨 조금 걱정된다. 함부르크 이거 좀 하는데 미넨 당점 오르고 있네? 그러신 분들은 언더 쪽으로 한번 틀어보세요. 근데 저는 미넨 승 마헨 승 우선에 언더 후순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분석 콘텐츠 마쳤고요.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 보이는 것들도 중간중간 언급 드리고 있으니까 햄무가 됐든 생무가 됐든 여러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 페이지 경기는 많이 없습니다. 제가 또 무 보이는 거 있으면은 뒤에 가서 또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생무는 하나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세리에 리그랑 에레디비지 챔피언십 많이 없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자 세리에는 한 경기인데 피사 사스올로는 뭐 언더 우선으로 봐야죠. 직전에 양팀 맞대결에서 2대2 첫 번째 맞대결에서 2대2 난타전 끝에 비겼는데
뭐 이거는 언더 우선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순위를 사수승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양팀 스타일상 또 피사가 홈에서는 골 더럽게 못 넣어요. 그래서 못 넣는 경기가 훨씬 많고 그렇다고 해서 사수가 혼자 3골 넣을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그래서 결장자도 지금 사수보다 피사가 좀 수비 쪽이나 또 결장 이슈 불투명한 선수들이 공격이나 수비 쪽에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더 우선의 후순위는 사수 승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FC하고 마르세유 뭐 이것도 좀 쉬운 경기는 아니고 뭐 1순위를 보긴 어려운데 마르세유가 어쨌든 유로파에서 완패 당하고 또 오기도 했고 근데 파리 FC가 강팀들 상대로 좀 약해요. 물론 파리 생제르맹하고 컵대에서 다시 만나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리그에서 보여주는 어떤 강팀 상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수비 쪽에 결정자들도 분명히 있고 마르세유는 지금 어쨌든 겨울에 영입도 했고 빠지는 자원이 에메르송이나 앙헬 고메스 정도 말고는 없고 그래도 나름 뎁스나 이런 것들이 좀 두터운 편이에요. 완전 엄청 두텁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주중에 원정 그 클럽 브리에 다녀온 여파가 크게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메인으로 탑3 안에 들 정도의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지만 마르세유 승의 오버 동급으로 보고 이것도 한 서브나 중고배낭 쪽으로 한번 컨택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로리앙하고 낭트 이거는 로리앙도 상승세죠. 그래서 물론 로리앙 같은 팀 뭐 믿어줄 순 없고 이것도 당연히 뭐 메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로리앙 당도 괜찮고 로리앙 승이나 오버 둘 다 독거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로리앙이 뭐 지금 결정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낭트가 오히려 지금 결정자가 더 많고 수비 쪽에 타티 빠지는 거는 분명히 팀 내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리앙의 상승세. 다만 로리앙 같은 팀 이거 갈 경기 없으면 당연히 로리앙 같은 거를 한번 주력을 가보겠지만 주중에 한 3-4경기 있고 근데 이거는 주말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탑3 하나 탑5 안에 들 정도의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지만 로리앙 승이나 오버 당 메리트는 있는 경기다. 로리앙 승 오버 동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로리앙의 상승세를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모나코하고 렌은 이거는 좀 어렵지만 모나코가 렌한테는 좀 강했어요. 근데 이제 모나코도 어쨌든 유벤투스하고 경기를 치르고 주중 경기 여파 최근에 경기력이 좀 떨어진 거 여전히 지금 살리수나 에릭 다이어 마비사가 없어서 수비가 불안불안한 거 또 공격은 미나미노가 시즌 아웃 돼서 좀 문제인 거 랜도 론지어가 안 나오는 건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뭐 에이티에도 못 나오고 뭐 메이티에도 못 나오고 하지만 더 데미지 경기력 체력 여파 이런 거 다 고렸을 때 램프렌 우선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후순위로 3.5 언더 보겠습니다. 램프렌 우선으로 보시는 게 좀 나아 보이고요. 이제 추가로 무 보이는 건 세리에서는 베로나 베로나는 제가 준비를 안 했죠. 베로나 경기도 한번 무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프리미어리그는 에버튼 무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했고 세리에는 베로나 무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무는 2개 정도 오늘 언급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선물도 이제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알크마르하고 네이메어는 지금 최근에 폼 당연히 더 잘하는 팀은 알크마르입니다. 뭐 전력도 앞서고 근데 네이메어의 폼 알크마르의 폼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거는 네이메어 프랩 3.5버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최근에 어쨌든 네이메어의 공격력 무시 못하고요. 양팀 만나면 좀 난타전도 좀 있고 알크마르가 뭐 결정자가 지금 많은 건 아닌데 최근에 좀 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네이메어 프랩 약간 더 낮고 3.5버 순위로 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지금 최근 당분간 좀 조심해야 돼요. 네이메어 프랩 우선에 3.5버 순위로 보겠습니다. 다음 챔피언십 2경기입니다. 입스위치하고 프레스턴이 연패 중인 게 좀 걸립니다. 3연패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입스위치도 지금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위해서 어쨌든 겨울 시간에 이적 시장에 영입도 했고 홈에서만큼은 확실히 좋은 어떤 경기력 성적을 좀 보여주는 팀이다 보니까 이거는 입스위치가 지금 애슐리 영이 지금 못 나오긴 하지만 뭐 중요하지 않고요 크게 오히려 이제 출전 불투명한 누네즈 그 다음에 필로진 이 2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뭐 결정자 보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니까. 근데 프레스턴도 주전 키퍼 불투명, 수비 중요한 스토레이 빠지죠. 휴즈도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수비 쪽에 분명히 불안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고 최근에 3골, 4골 먹혔던 이런 문제들이 입스위치 원정에서도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시즌 초에 프레스턴 원정 가서 졌던 거 입스위치가 좀 복수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입스위치 승, 그 다음에 마인 승 다득점. 그래서 입스위치 승 우선으로 보시고
이건 선물로 드리고 저배당이지만 오늘 그렇게 막 당 메리트까지 있는 선물은 없어요. 사실 드릴 만한 게. 그래서 입스위치 승, 그다음에 욕심내실 분들은 많이 도전해 보시되 아무래도 프레스턴이 연패 중이다 보니까 일반 승 정도만 챙겨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탑3 안에 들 정도는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챔피언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입스위치 승 우선으로 보고 선물 드리고, 다만 제가 입스위치 뭐 저배당이지만 선물 드리고 대신 무 보이는 것들도 두 개를 말씀드렸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봐서 뭐 여러분의 좋아요 개수라던가 반응 보면 내일 또 느바나 주간에서 안 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만약에 드리게 되면 주간이나 국내나 느바에서 드릴게요. 마지막 경기 미들즈하고 노리치 시티는 미들즈가 수비는 홈에서만큼 좋아요. 근데 노리치의 최근의 공격력, 화력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들즈부로 또한 홈에서는 화력이 준수한 팀입니다. 좋은 팀이다 보니까 둘 다 화력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미들즈부도 수비에 RP 존스가 못 나오는 거, 이것도 좀 일정 부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만 볼게요. 저 오버만 보고 승패 패스. 미들즈가 당연히 이거는 더 좋은 팀이고 홈에서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지만 최근에 노리치의 상승세를 봤을 땐 승패 패스 오버만 보시는 게 낫다. 어제 더비도 제가 말씀드렸죠. 승패는 접근하는 것보다 오버 쪽만 보시는 게 맞다. 역배였고 오버 푸근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준비한 경기도 코멘트를 모두 다 마쳤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선물 참고해 보시고 무자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